오후장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미 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정치적인 영향을 섹터별로 고스란히 안아갔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후보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랠리를 오늘장에서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을 주장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들까지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소형 대북주들 거기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까지 주도 섹터는 여전히 부재한 가운데 테마를 탄 종목들의 부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은 오늘도 부족합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시 20분경에서 오늘 저점 부근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저점 부근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6%까지 낙폭 키워가고 있고 83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래도 코스피는 빨간불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0.22% 상승세 타고 가면서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속에서도 연속적으로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 이 부분은 또 어디가 될까요? 그 해답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장, 오전장 정리부터 시작해서요. 남은 오후장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식 라방에서는요. 포트폴리오의 만큼은 짱짱한 빅수익을 꽂아주시는 분 모셔왔습니다. 바로 빅스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서 선전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종목들 간 라이브 배틀 진행 도와드릴 거고 대표님 직강 강의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 마지막에는 생방송 공략주죠. 이른바 원탑 종목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무엇보다도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실수록 활발하게 함께 하실수록 더 많은 정보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 커뮤니티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고민증 이런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함께 이 시간 통해 또 실시간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시간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커뮤니티 방 안에서 차곡차곡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간 안에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빅스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일단 일주일 만에 또 새 한 주가 나왔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벌써 화요일이네요. 일주일에 벌써 이틀차 시작을 했는데 이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시장도 뭔가 꾸리꾸리해요. 뭔가 또 이 분위기 자체는 트럼프의 이슈도 있고 이 증시에 대한 금리 여기에 기대감도 역시나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는 나날이 가면 갈수록 매일같이 신고가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대체 왜 이럴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아이러니한 이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중에서도 보고 있는 수익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의 대응 방법 그리고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여기에 오늘 마지막 선물이 있죠. 원탑 종목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주 중에 딱 하루만이라도 수익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층 더 커져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코스피가 좀 강보합권 0.15%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속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오르는 종목을 더 정확하게 선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선별한 종목에서도 어디가 정확한 최선의 매수 타점인지까지도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약간 트럼프 이 키워드를 빼놓고는 좀 말할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상 보일 종목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굉장히 또 뭔가 이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5일장 열리듯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도 네. 많이도 오르고 있고 네. 박앤세일했던 그런 그쵸. 종목들도 반등도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오늘 시장 또 막상 보면 딱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기 좋은 하루.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잘 담아놓고 있다가 그 종목들 보면 또 어때요? 다 내려가 있죠. 그쵸. 저기 내려가 있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마냥 저기 아래에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못 봤던 종목들 뭐 우크라 재건 아니 요즘에 뭐 우크라 재건이 언제 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우크라 재건이라는 테마가 움직인 지가 거의 반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우크라 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암호화폐랑 또 뭐 방산 네. 최근에 관심 없던 종목들이 다 올라오니까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을 뭐 하겠습니까? 괜히 또 필깃. 또 여기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또 한번 트럼프야 담궈봐. 하면서 이제 막 매수 버튼 누르고 그쵸. 계시죠. 자, 근데 요즘 시장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수익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추격 매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금 화면들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화장품, 전선, 원전, 2차 전지 전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팔았죠. 팔았습니다. 팔아요. 네. 요즘 여러분들이 저 종목들 많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많이 매수 버튼 눌러놔가지고 내 포트에 잔뜩 채워놨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점점 우르르르 빠지고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색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 갖고 보시던 종목들인가요? 아니죠. 조선, 우크라 재건, 남북 경협주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테마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제가 약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지금 시장에는요 여유가 없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필패하는 시장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종목들을 선별을 하면서 공략을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느냐 혹은 내가 이 종목이 빠질 것을 알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추가 매수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하느냐 그 두 가지 전략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내가 막 이 종목 올라가고 저 종목 올라가고 무리하게 막 타고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윗골이 달린 그 사이로 우리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일단 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역시나 오늘도 코스피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이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야속한 게 국내 증시가요. 안 좋을 때만 커플링이고 좋을 때는 디커플링이에요. 디커플링입니다. 맞아요. 미국 증시가 연일 나스닥 저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꿈쩍도 안 코스닥은 했었죠.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맨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다우지수가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또 가만히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나 지금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만 좀 날뛰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저기 대표적인 종목들 다 나올 겁니다. 메타나 뭐 테슬라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을 건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 종목들 좀 우량 종목들이 거의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기술주들에 대한 순환매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이 당선이 뭐 사실상 된 건 아니지만 네. 이 주말간에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미 큰 증시에서는 뭐 한몫을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당선된 것 것처럼 마냥.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또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요즘 좀 뜨고 있는 우량 기업들 중에 테슬라가 또 유일하게 이 트럼프 후보를 또 지지를 공개적으로 한다. 지지한다. 맞아요. 그런 언급들도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되다 보니까 그쵸. 테슬라만 또 유일하게 또 반등을 조금 보여줬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제법 좀 나아지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 현물에서는 조금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해줬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선물 누적세가 좀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매수 기조가 조금 더 붙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로 좀 전환을 시켜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랑 상반된 분위기예요. 완전히.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5%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러분들 보면 종목들 오늘 종목들 보면 특히나 원전주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있죠. 네. 강했던 종목들이 떨어질 때 강하게 떨어져요. 요즘 시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내가 그거를 추격 매수를 못 참겠다 하시면 적어도 손절이라도 빠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시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혼주세가 있고 어떻게 갈지가 사실상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이에요. 분명히 트럼프 이슈도 있고 금리에 대한 이 파월 비둘기파적 발언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네. 시점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시장의 대응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이제 어찌됐든 그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인 거고 네. 결국에는 별개로 국내 증시에 대한 뭔가의 모멘텀을 좀 별도로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죠. 그냥 버텨본다. 혹은 내가 적어도 이 구간에서 손절을 조금 해야겠다 하면 손절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원전주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원전주가 다시 안 오를까요? 아닙니다. 언젠간 또 오르겠죠. 맞아요. 원전주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단지 이 대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 정책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약간 뒷전이 된 거지. 사실상 이제 앞으로 AI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도 역시나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상 좀 빠진다.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미 손절 포인트를 넘어섰을 땐 내가 거기서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종목들이 빠졌다. 여러분들의 종목만 빠진 게 아니에요. 제 종목도 빠졌습니다. 여기 앵커님의 종목도 빠졌을 그렇죠. 거예요. 다 빠지는 게 정상인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마련이다. 오늘 시장 정리에 좀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심리 꼭 잡으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잘 가져가시고 내가 혼자서 하기 힘들다 이런 시장에서 계속 흔들리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도움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함께 하시는 방에 한 번쯤 오셔가지고 이런 도움들과 수익들 한 번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좀 강보합군 움직임을 이어주고는 있지만 결코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 우르르 밀려 내려오기도 십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들, 가는 종목들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 종목을 좀 잘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여유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왜 그러냐? 좀 갔던 종목들이 좀 함께 밀려서 내려가는 좀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거나 혹은 좀 비중을 조절해 보면서 보유 전략을 좀 잘 추가적으로 세워가야 하는 건데 그 전략을 또 혼자 잡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이러한 포트폴리오 여러분 충분히 구성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수익률표만 살펴봐도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에이징랜드 저는 사실 대표님과 방송하면서 이 종목을 처음 보게 됐는데 약간 단타랜드, 단타월드로 좀 입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 쪽에서 TSMC의 유일한 국내 협력사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단 2거래일 보유하면서 7월 첫째 주에 또 7%의 보너스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원탑 종목 가지고도 수익 만들어 볼 수 있지만 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현대로템 우리가 또 순간 포착 종목이라고 적어놨죠. 이 종목은 커뮤니티 방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 가이드 챙겨드리면서 함께 공략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으로도 12%의 보너스 수익을 또 한 주 만에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원탑 종목 함께 챙겨드리고 있고 단타 종목으로 STX 그린 로지스로도 25%, 60%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1차, 2차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수익 실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보너스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원탑 종목도 장중 가이드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셔서 서둘러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QR코드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 방송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의 궁금증, 고민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어보고 또 풀이해 드릴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점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주식 라방의 메인 코너죠. 우리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1라운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두 종목을 뽑아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이 트럼프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일 텐데요. 관련 수혜주 찾기, 후발 투자 찾기에 좀 시장이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이 재건 관련주들, 건설 기계까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미 대장주로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16%간 급등을 보였고 트럼프 테마주로 묶이는 인디에프도 어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 네. 이 인디에프의 좀 재무 안정성이 양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상 저라면 삼부토건에 한 표를 던질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무적인 부분을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뭐 재료도 좋고 기술적 분석도 좋지만 네. 내가 애초에 전략을 잡지 못하고 장투를 할 생각이라면 재무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건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단기로 보자. 단기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일단 두 개의 종목 중에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단 뒤로 빼고 자, 삼부토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이죠. 옛날에 뭐 유라시아와 이제 뭐 검설 협약을 또 맺어가면서 네. 이 우크라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로서 대장주의 역할을 한번 해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삼부토건은 이제 어제 이 트럼프 이슈를 통해서 인디에프랑 삼부토건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네.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또 삼부토건을 택한 이유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재료적인 부분, 별개의 재료적인 부분이나 재무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일단 다 좋아요. 다 체크하는 건 무조건 항상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우리는 일단 단기적인 재료를 보고 이 단기적인 포인트를 보자라고 말씀드린 만큼 저는 일단 삼부토건을 택한 이유 네. 굉장히 좀 바닥을 잘 잡아줬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인디에프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무려 4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끼가 있던 종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그때 당시 우크라 재건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또 상승을 보이고 나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보이고 난 이 중간에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뭐 임금에 대한 채물 요건 이슈도 네. 역시나 있었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디에프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 삼부토건도 있었습니다. 둘 다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인디에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이 차트를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겁니까? 과열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과열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기도 해요. 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요. 이 특히나 일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분봉들의 흐름들도 역시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봉이나 분봉 포인트를 다 잡아가면서 이 특히나 지지와 저항대를 다 잡고 우리가 공략하는 것은 인디에프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내가 이 테크닉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공략하셔도 괜찮지만 우리 같은 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주식시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또 일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공략하실 수 있는 삼부토건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지금 올해 4월 달입니다. 신고가를 찍어내고 다시 조정을 받고 바닥을 찍어낸 게 딱 1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약 이틀간의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저점이 1,400원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 구간 안에서 좀 바닥을 잡아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도 그냥 바닥만 여러 번 다진 게 아니라 네. 보시면 중간중간 수급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화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래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네.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고점 거의 이제 뭐 2차 VI까지 체결이 되고 나서 20%의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거래량도 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못해도 1,300억대 이상의 또 오늘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 동반되는 거래량과 상승률이라
그러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냥 바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네. 항상 내가 들어갔을 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항상 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삼부토건 제 머릿속에도 지금 바로 상한가 갈 종목이에요. 오. 근데 항상 떨어질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수익 볼 것보다 손실을 볼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항상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네. 이 사람의 그쵸.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이고 더 욕심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주는 것도 못 먹고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는요. 이 굉장히 야속하죠. 내가 만약에 물려 있으면 그 물려 있는 폭은 점점 늘어나가요. 그럼 우리는 뭘 정해야 될까요? 수익 볼 것보다 손실의 제한을 먼저 걸어두는 게 조금 더 내 계좌를 지켜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1,400원대의 기준점이 있어요. 약 이틀간의 이 캔들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저점을 그래도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봉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내가 천천히 조금씩 여러 번 적어도 3번 내지 5번 정도 모아간다라는 생각과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이 종목도 시간적인 부분만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더라도 뭐 10% 20%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삼부토건 좀 궁금하다. 근데 이 종목의 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가요. 한번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와 전략들 또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관심사에서 좀 벗어나 있던 그 테마들, 업황들이 조금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 테마주라는 키워드를 달고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오늘도 테마주로 들고 와주신 두 종목이 삼부토건 그리고 인디에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테마로 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일단 도움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서도 좀 바닥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까지 뽐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삼부토건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까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배틀을 좀 길게 잡을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장중 가이드 저희가 커뮤니티 방 안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분 하단 QR코드 활용하셔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상과 현실은 또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 현실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역시나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것, 그 손실과 리스크를 가장 적게 줄여가는 게 베스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매매 타점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만 살펴봐도 이렇게 진입가, 청산가, 비중, 목표가 이런 전략들 아낌없이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윙 구간까지 함께 해보면서 수익을 누적시킬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번 주만 해도 에이징랜드, 현대로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두 종목도 공략해보면서 20%에 가까운 수익을 이 두 종목으로 좀 챙겨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끼가 있는 종목들,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들의 매도 타점을 이렇게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과열된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걱정 넣어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맞춰보겠습니다. 삼부토건 함께 포커스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라운드도 바로 진행해 보시죠. 두 번째는 가상화폐 테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테마로도 이 가상화폐가 또 오늘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상자산에 좀 우호적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달 한 모금 행사에서는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에 좀 적극적인 지원까지 약속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에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도 들썩거리고 있죠. 대표님, 오늘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일단은 이 두 개의 종목들 중에는요. 대장주는 의료기술 투자죠. 아무래도. 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오. 조금 더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떤 투자 관점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선택하시나요? 일단 재료적인 부분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재료가 첫 번째로 나왔을 때 네. 그 재료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재료 역시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암호화폐 관련되어서 이 재료가 좀 더 나왔을 때는 네. 사실상 이 직접적인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고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아까 이 첫 번째로 봤던 네. 테마나 지금 이 암호화폐 테마나 결국에는 지금으로서는 단기적 이슈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건 여기 현재 기술적 분석 자리에서 어느 점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네. 첫 번째로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었나요? 그때 당시에도 한번 이 암호화폐 일정들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네. 그때 당시에 또 이 종목들도 한 번씩 같이 봐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고점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더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바로 왜인가요? 차트상 저항대죠. 지금 이 종목은 올해 3월 달에도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죠. 연일 신고가를 또 내어가는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도 상승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장주의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종목들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대를 만들어가는 횡보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7,500원대, 7,600원대 라인에서 지지 구간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어때요? 자, 정확하게 그 다음 9,200원대의 저항대에 부딪혀서 추가적 상승은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도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정보다는 오히려 이 구간을 소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덩치의 이 가격을 맞게끔 만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추가적 조정은 안 나오는 시점이고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좀 더 머물러 가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장주라는 점, 가장 먼저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안다면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8,600원대니까 8,800원대니까 적어도 8,000원대나 8,200원대 이 라인대까지 혹시라도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슈팅을 좀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 가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세에 대한 이 수혜로보다 NFT에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기도 해요. 암호화폐랑 이 NF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 이 가상자산이잖아요. 근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암호화폐다 보니까 지금 이 상품으로서 따져간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끼는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는. 이 보면 전반적으로 힘은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요.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종목도 저항대가 없진 않지만 그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의 끼 두 번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후 조정을 확실하게 받아줬다면 그 조정을 딛고 다시 탄력적 상승도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우리기술투자랑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조건으로 둔다면 저는 우리기술투자보다는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현재로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더 해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장기 이평선들 이 단기나 중장기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주인공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로 뽑아주셨습니다. 이 역시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고 기술적 접근으로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까지 도움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략들까지 장중 가이드까지 커뮤니티 방 안에서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커뮤니티 방 안에서 공략해본 종목들 지금 수익률도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에이징랜드 원탑 종목은 물론이고 함께 해봤던 순간포착 종목들까지도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와 같이
반도체, 장중 순간포착 종목들은 대부분 1차로 목표가 달성하면서 25%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진입해서 60% 수익까지도 달성해내는 모습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한 번의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종목만 드리지 않고 저희가 매매 전략까지도 상세하게 세세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7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 무더위를 좀 속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수익으로 직결되는 종목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원탑 종목에도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측하단 네모난 QR코드가 곧 있으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활용하셔서 여러분 커뮤니티 방안 들어오시고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전략들, 종목들 꼭 그 해답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형 방송으로 여러분의 고민, 궁금증 남겨주시면 함께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이 차트 교육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차트 교육, 오늘 또 어떤 내용 들어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빅스와 함께하는 차트 교육, 오늘도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보는 페이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필수로 이 차트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사실 차트를 볼 수가 있고 이 차트에 어떤 끼가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지 적어도 가장 정확한 우리가 지지와 저항, 추세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보조지표. 아. 이 가장 정확한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도 볼 줄 모르면서 뭐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뭐 이격도 여러 가지의 보조지표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너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들 보면 다들 보조지표로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보조지표들이 결국엔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 가지의 지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지표를 알아야지 그 보조지표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걷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뛰려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캔들도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차트 보면 여러 가지 캔들이 있죠. 뭐 윗꼬리 캔들, 아랫꼬리 캔들, 뭐 샛별 캔들, 뭐 양봉, 음봉 굉장히 많은 캔들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내가 딱 알아야 되는 딱 두 가지의 캔들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윗꼬리 캔들, 아랫꼬리 캔들. 자,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앵커님 뭐가 좋아 보이세요? 아랫꼬리 캔들이요. 아, 맞아요. 아랫꼬리 캔들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빠지다가도 어떻게든 네.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려고 하는 네. 이 캔들이 얼마나 기특해 보여요. 네. 우리가 보면 매수 버튼 바로 누르는 그 캔들이죠. 자, 그쵸? 근데 이 아랫꼬리 캔들과 윗꼬리 캔들 두 가지의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수익을 주는 캔들인지는 그 분석이 점점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기존에는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자, 수급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 돈도 많아요. 그러면 아래 꼬리 캔들, 무조건 사야죠. 이런 종목들은 시간에 의해서 급등 나올 확률도 있고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갭도 막 2, 3%뜰 때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요, 아래 꼬리 캔들 잘못 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자, 내가 분명히 최근에 내가 알던 기법상으로는 아래 꼬리 캔들 열심히 장대 양봉도 나오고 조정도 받고 열심히 꾸역꾸역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아래 꼬리 캔들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어떻게 돼요? 시간에서 2% 3%씩 떨어집니다. 열심히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아래 꼬리 캔들을 믿었는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시작부터 마이너스예요. 뭐 빨간색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파란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요즘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은 매일매일 패턴이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고 패턴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장의 대응들을 꾸준하게 우리도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이 캔들들의 원리,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못 보면서 보조지표에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죠. 지금 화면들도 보시면 오히려 윗꼬리 캔들 달린 종목들이 어때요? 더 잘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 지금 봐봐요. 지금 상대적으로 마지막 양봉 캔들을 보면 윗꼬리와 아랫꼬리 캔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캔들의 위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랫꼬리 캔들이 조금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거는 이제 또 말아 올려주는 저점 잡고 말아 올라가는 그런 긍정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요.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 반납을 하죠. 어느 정도 다시 갭 상승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수 차트나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저는 아랫꼬리 캔들보다는 윗꼬리 캔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 자, 요즘에 지수 차트 어때요, 여러분? 지수 차트. 자, 요즘에 2021년도부터 시작된 현재 2024년도의 주가 지수 차트는요. 이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죠. 21년도는 여기 있어요. 여기. 21년도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쭉 23년도까지 내려왔다가 바닥 잡고 위로 아래로 흔드는 캔들들이 나와요. 자, 주가 지수 차트는 결국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 지수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낮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도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종목들이 합쳐져서 이 주가 지수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전반적인 지수 차트가 이 상황이라면 개별 종목들은 어떨까요?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열심히 올라갔다가 여러분들도 거의 끄트머리 부분에 이제 고점에서 주가 더 올라갈 거야. 지수 더 올라갈 거야. 뭐 3,000피, 4,000피 찍을 거야. 그때 당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자, 열심히 마지막에 삽니다.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멈추고 잠시 숨고르게 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매수를 합니다. 열심히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뚝 이렇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이 파동들, 그리고 그냥 나오는 파동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윗꼬리 캔들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올 겁니다. 왜 나올까요? 자, 여기에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매물들을, 본인들의 매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넘겼어요. 난 고점에서 잘 팔았어,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종목들 다시 공략 안 할까요? 공략합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그 종목들을 이 비싼 가격에 받아먹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손절치는 물량들, 혹은 여러분들이 물을 타고 와서 평단가가 내려와진 그 종목의 주가를 여기서 수급 주체들이 받아먹는 겁니다. 윗꼬리들이 왜 자꾸 나올까요? 자, 윗꼬리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어찌됐든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움직임에서 이번에는 올라올까? 아니야. 안 올라왔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올라올까? 아니야. 자,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왔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손절을 칠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 주체들은 여기서 받아먹는 것보다 여기서 받아먹는 게 조금 더 싸게 받아먹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 구간 안에서 내가 물을 탔어요.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바닥에서 타면 좋은데 위에서 타요, 위에서. 자, 평균 단가 점점 애매하게 내려오죠. 자, 그리고 기다리다가 2차, 3차 파동이 나올 때 그때서야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전형적인 이 하나의 패턴들이 뭐가 되느냐? 길게 보면 아래에서 하단에서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량을.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하단에서 윗꼬리들이 자주 연출이 되는지.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주식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적인 이 시장의 환경에서는 아래 꼬리 캔들보다 윗꼬리 캔들을 조금 더 주목해라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윗꼬리 캔들이 절대 무서운 건 아닙니다. 다만 윗꼬리 캔들을 위에서 공략하시면 힘들겠죠. 이 다시 파동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자, 이 윗꼬리 캔들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내가 신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고점에 물려 있다며 물타기의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물타기 강의. 제가 항상 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물타기 강의를 자주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님 종목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 물 타도 되나요? 자, 물타기를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물타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타면 그 종목이 올라오나요? 내가 그 종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물렸어요. 삼성전자에 물렸는데 그 삼성전자가 물을 타면 왔었나요? 안 올라옵니다. 언제 올라와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실적이 올라와 줄 때. 혹은 삼성전자에 호재가 있을 때. 그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탄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은 자기 갈 길을 가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자, 항상 우리가 위에서 살 게 아니라 아래에서 사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인 거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아래에서 사면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걱정이 되죠. 그럼 적어도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위에서 사서 아래에서도 같이 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추가 매수 전략을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서 매일같이 뭐 20% 30%씩 담았어요. 자, 이 종목 빠질 거예요. 나도 빠질 거 알아요. 근데 왜 들어가요? 자, 어차피 내가 어디에 들어가든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반만 들어가고 아래에서 또 반만 들어가라.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이 구간에서 다시 파동이 그려질 때 우리는 수익으로 챙겨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윗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원리를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자, 윗꼬리는 손절에 대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물타기에 대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규 진입의 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윗꼬리,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고점이 있을 때 윗꼬리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앵커님.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지수 차트랑 종목 차트를 얘기를 드렸을 때 이 윗꼬리의 기본 원리는 하단에서 매집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집형 캔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고점에서. 그러면 뭐예요?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이거는. 그 전에 기록이 없거든요. 그 전에 올라가면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 윗꼬리는 뭐다? 차익 실현의 캔들이다. 근데 보시면 이 윗꼬리도요. 지금 화면상에 차트가 하나 나왔을 테지만 저 종목의 윗꼬리가 이 종목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의 자리인 건지 혹은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일부 상승 파동의 윗꼬리인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다가 나오는 윗꼬리의 캔들은요. 말 그대로 매집형 캔들의 일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도 또 한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굉장히 뭔가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면 밤새야 돼요. 자, 그 밤새는 강의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탈 수 있게 확실한 타점을 잡는 방법 혹은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손절 포인트를 잡는 방법 제가 거기에 대한 강의들 함께 하시는 방에서 라이브로 풀어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참고로 제 물타기 강의는요. 타점이 굉장히 정확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들 막 2% 3% 빠지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물 언제 타지? 이거 무조건 물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타점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물타기는 딱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평균 단가를 낮추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탈출을 하고 싶거나. 자, 어찌됐든 두 가지의 타점이지만 의미가 달라져요. 수익을 보느냐, 약손실이나 물타기로 탈출을 하느냐죠. 자, 가급적이면 올라가는 수익의 극대화하는 물타기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 애초에 들어가려고 했던 비중이 20%예요. 근데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조금 내려갔을 때 물을 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굳이 물을 타지 않아도 수익을 쭉 많이 챙겨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물타기는 뭐가 된다? 욕심이 된다. 욕심이. 자, 반대로 탈출을 하고 싶어요. 탈출을.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물을 언제 타야 되지? 지금 타야 되나? 그렇게 해서 물을 타신 적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물을 탄 종목들 다들 어떻게 됐어요? 한 10번 중에 한 2번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와서 뭐 수익을 조금 챙기든 물을 탈출을 하든 됐을 거예요. 근데 8개의 종목은 어떻게 돼요? 손실의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극대화. 자, 물타기는 항상 내가 종목들을 신규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물타기. 그럼 굉장히 신중하게 물을 타게 되겠죠? 자, 이 물타기 강의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꼭 오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뒤에 보시는 뭐 캔들들 이런 기본적인 캔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차트 구성 요소인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알찬 강의까지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일까요? 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봐야만 좋은 종목이겠죠. 이것 캔들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꼬리 캔들이든 윗꼬리 캔들이든 차트와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캔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캔들로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우리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방 안에서 더 보다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우리 마지막 또 종목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오픈해 주실까요? 네, 오늘 원탑 종목 바로 공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일요일 아침에 딱 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글이 딱 있더라고. 이 사진이. 이 사진이 네. 진짜 이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네. 정말 대단한 사진이라고 해요. 왜요? 이 각도며 네. 구도며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 사진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찍힌 게 아닌 이상에는 이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 연출이 좀 가미돼 있다. 연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이거 주작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실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절대 주작이 0%도 없는 실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자, 이번 주 주말이었죠. 지난주 주말이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으로 부상을 받았어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처음에 딱 그 뭔가 귀 쪽에 팍 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라고 했는데 정말로 귀에 총을 맞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 사진을 보고 나서도 그거 굉장히 진짜 저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6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어요. 자, 유세 중에 총격을 맞았는데 암호화폐는 왜 올랐을까요?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봐야겠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대선 후보는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직접적인 관련주는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점유율 1위인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형 오픈마켓 위주의 대형 고객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자, 마지막이 핵심이겠죠. 땡땡 핀테크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이 핀테크가요, 암호화폐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간편 결제 코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접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제가 암호화폐 관련주로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실상 제가 이 종목을 보고도 요즘에 굉장히 또 할 말이 많아요. 일부러 갈 자리에서 안 가고 돌려간다.
다 이제 떨어뜨려 놓고 간다는 거죠. 자, 이 종목 지금 공략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으로 챙겨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랄게요. 네, 눈치채셨더라도 매매 전략, 매매 타점은 오직 커뮤니티 방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 하락 고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